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시세 분석 서울 전세가 심상치 않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2월 11일 기준 1월 아파트 거래량이요 815건이 등록됐습니다. 이거를 많은지 적은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1월 11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12월 아파트와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마이너스 1.6%가 나타납니다.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2월 달과 비슷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거래 한파가 시작된 게 9월부터인데 지금 5개월 연속 이어지는 게 확실시 되고 있고, 2월 달도 제가 볼 땐 거래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거래 급감한 게 6개월 이상 지속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투자자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부터 가게 될 겁니다. 워낙 매수 심리가 바닥이라서 이거 대선 이전까지는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방향이 확실하게 나올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선 이후에 어떤 이슈가 집값을 바꿀 수 있을까? 일단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슈 중에서 재건축 이슈는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이 3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1%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세 가격 변동률도 2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동시 약세예요. KB부동산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이 53.6으로 최근 50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더라. 매수자의 관심은 드물고 매도자의 문의가 많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매도자가 진짜 정말 급하게 가격 깎고 있냐, 그런 단지도 있고 안 그런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거래가 급감하다 보니까 세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출 관련된 부분 때문에 급매로 내놓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편이에요. 자, 서울 지역 대표 10개 단지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2개 평형의 매매 전세 변화를 체크해 드리고요. 저희는 5층 이상 매물 전세 가격은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포자이 아파트 시세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저희가 2주 만에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해 드리잖아요. 2주 만에 한 건이 등록된 겁니다. 많은 건 아닌데 지금 다른 아파트 단지가 워낙 없다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여긴 거래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반포자이는 독특한 게 자꾸 거래되는 게 계속 신고가 행진을 찍고 있다는 부분이 독특합니다. 특히 대형 면적 위주로요. 자, 3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35억, 이번 주에도 35억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실거래가 대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빠졌지만 이 정도로 요즘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반포자이가 안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반포자이보다 약간 가격이 높게 형성됐던 레미안 퍼스트랑 비슷한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자, 50평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43억, 이번 주에 44억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오히려 한 달 전에 비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반포 지역은 뭐가 다르냐? 이제 좀 분석해 보신 분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고가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실거주 목적 아니면은 이제 매수가 안 되는 곳이 꽤 많아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가 아파트다 해가지고 수요가 몰린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 시세 볼게요. 35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19억, 이번에 18억으로 한 2주 만에 1억 정도 조정이 됐고요. 50평 전세 시세는 29억 8천에서 30억으로 2천만 원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전세 가격도 어마어마하죠. 자,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입주 2년차가 안 돼서 그렇게 적극적인 매도 물량은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헬리오시티로 대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2주 사이에 등록된 거래가 없고요. 11월 이후에 거래된 게 하나도 없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26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21억 4천 하던 매매 시세 이번 주에 21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34평 매매 시세는 28억 5천에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26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0억 5천, 이번 주에도 10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고요. 저희가 13억에 올려놨던 이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투룸 분리 세대라여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인 매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호가가 올라갔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매물로 교체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교육의 중심지 도곡레슬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거래 진짜 없습니다. 2주 사이에 등록된 거래가 없고요. 11월 이후에 거래된 게 없습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3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32억, 이번 주에도 32억으로 변화가 없고 여전히 최고 실거래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43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38억, 이번 주에 39억으로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18억이었던 33평 전세 시세 이번 주도 변화가 없고요. 43평 전세 시세가 좀 변화가 많습니다. 21억 하던 전세 시세 이번 주에 19억 5천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파크류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주 사이에 3건의 거래가 등록됐네요. 자, 이 6,86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초대단지 아파트가 12월 달에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1월 달에 실거래가 좀 등록이 됐습니다. 보면은 누가 22억짜리 매물을 한 3,500만 원 정도 더 깎고 매수한 것처럼 보여지네요. 자, 이 아파트 지난주에 26평 19억 5천인데 이번 주에 20억으로 호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사양 조정됐고 최고 실거래가 대비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자, 32평 볼게요. 지난주에 22억, 이번 주에 22억 3천으로 3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26평 지난주에 10억, 이번 주에 9억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하락했고요. 32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11억 6천, 이번 주에 11억으로 6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송파구 지역에 좀 입주 물량이 많아요. 거여동 뉴타운하고요. 그리고 북일에에서 입주가 있다 보니까 지금 동남권 중심으로 전세 가격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송파 지역 중심으로요.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거래 없어요. 10월 이후에 실거래 등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5,540세대인데 진짜 거래 없죠. 자,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3억 5천, 이번 주에도 23억 5천으로 변화가 없고요. 39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27억, 이번 주에도 27억으로 꿈쩍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왜 안 떨어지나요? 집주인들이 싸게 팔아야 될 사람이 적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를 좀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거 보고 처분해도 안 넣는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34평 전세 시세 8억 5천, 이번 주에 8억 5천으로 변화가 없고요. 이제 40평 전세 시세는 지난주에 9억 5천, 이번 주에 9억으로 5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주 사이에 음마아파트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서 실거주 목적으로만 입주가 가능하고 실거주 입주 가능한 매물만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잠실중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 가격 변화로 부동산 시장 방향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바로미터 역할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31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3억 5천, 이번 주에 23억으로 5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최고 실거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재건축 가격 하락세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봐요.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26억, 이번 주에는 26억으로 동등합니다. 고점 대비 한 2억 2천 정도 빠진 거네요. 자, 31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 5억 7천 전세 매물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34평 전세 시세도 7억 2천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북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개 단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레미안 위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실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84 타입이 14억 1천에 저층 매물이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2억이었던 매매 시세 이번 주에 11억 9,800만 원을 누가 200만 원 정도 낮췄네요. 자, 그리고 33평 매매 시세는 지난주와 동일한 14억 5천이었습니다. 변화는 없네요. 25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 6억 8천, 이번 주에도 6억 8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3평 전세 시세 8억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DMC 파크부자이 보겠습니다. 무려 4,300세대 이 대단지 아파트 2주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12월 달에도 거래가 하나도 등록 안 됐고 지금 1월 내에서도 거래 급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DMC 파크부자이 25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11억, 이번 주에도 11억으로 변화가 없고요. 33평 매매 시세는 지난주에 13억, 이번 주에도 13억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자, 25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7억이었던 전세 시세 변화가 없고요. 33평 전세 시세 7억 3천인데 6억 8천짜리 급전세가 나왔어요. 오히려 25평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약세가 심해요. 자, 중개 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월 4일 날 5억 9천만 원짜리 전용 59제곱미터 거래가 있었습니다. 21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6억 3천, 이번주에 6억 1천으로 2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요. 25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7억 9천, 이번주에 7억 9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고 실거래가 대비 거의 차이도 안 나네요.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억 5천, 이번주에도 2억 5천으로 변화가 없고요. 25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3억 5천, 이번주에 4억으로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드문 케이스예요. 자, 성산시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 거래가 났었네요. 자, 20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11억, 이번주에 10억 9천으로 1천만원 정도 조정이 됐고요. 23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13억에서 이번주에 12억 7천만원으로 3천만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20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3억 2천에서 3억 1천으로 1천만원 정도 빠졌고요. 23평 전세 시세 4억에서 3억 9천으로 1천만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자, 매매 시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의 아파트 50평 1억 정도 상승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 26평 4천만원 하락했습니다. 도곡레슬 43평 1억 정도 상승을 했고요. 파크리오 26평 5천 그리고 32평 3천만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변화 없었고요. 음마아파트 31평 매매 시세가 5천만원 추가 하락했습니다. 레미안 위브 25평 200만원 정도 빠졌고요. 33평 500만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DMC 파쿠부자의 변경 없었고요. 중계그린 21평 이제 2천만원 하락했고요. 성산시형 20평 1천만원 그리고 23평 3천만원 정도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전세시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의 35평 전세시세 1억 하락했지만 50평은 2천만원 올라갔습니다. 개포레미안 포레스트는요 34평 전세시세를 8천만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13억짜리 매물이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자, 도곡레슬 43평 전세시세가 1억 5천만원이나 하락을 했고요. 파크리오 아파트는 26평은 3천, 32평은 6천만원 하락을 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올라갔는데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40평 전세시세 5천만원 하락했고요. 음마아파트는 변화가 없었고 레미안 위브 아파트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DMC 파쿠부자의 34평 전세 시세 5천만원 하락했고요. 중계그린 25평 전세 시세가 5천만원 상승을 했습니다. 성산시형 20평 전세 시세 1천만원 하락, 23평도 1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 시세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락한 곳은 11개, 그리고 상승한 곳은 3개였습니다. 자, 거래량 감소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만에 거래량 등록된 게 7건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3건 좀 넘는 수준이죠. 여전히 거래 감염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37,715세대에 한 달간 거래량이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래 감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급매물 수준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경기도 아파트 상황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지역 외곽 지역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하고 있죠. 서울 지역도요.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강남 지역은 좀 하락해서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매도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팔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